안녕하세요, 코치님. 안녕하세요. 네, 제가 또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들 엄청 궁금해하세요. 저를 뭐 목소리 엄청 좋다고. 고민이 있어서 네. 또 겸사겸사 저희 준비하는 컨텐츠랑 좀 결이 맞아서 네. 한번 이렇게 조언을 좀 구하고자 네. 출연을 했는데요. 오늘 기준으로 열흘 뒤에 단수로 대회가 있어요. 열흘 뒤에. 거기에 지금 제가 자유형이랑 저병을 나가거든요. 근데 자유형이 사실 속도가 잘 안 늘더라고요. 네. 제가 인터벌 훈련을 거의 잘 안 해요. 피드면에서는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스타트 때에서 출발하면 한 16초? 16초가 몇 미터로 16초 말씀하시는 거예요? 25m죠, 단수로. 25. 네. 그럼 50m는 몇 초예요? 36초입니다. 예. 제가 평소에 인터벌을 안 하고 장거리 훈련 위주로 하다가 네. 막 이번 주부터 인터벌을 하려고 했더니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또 수영 채널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누구한테 물어봐요? 코치님한테 물어봐야지.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교정해서 기록을 좀 줄일 수 있는 조언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스케줄이라는 거는 되게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기 전에 네.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네. 열흘 남았죠. 네. 이미 끝났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흘 동안 내가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한 거는 근육의 발달이 아니고 신경계에 적응을 시켜야 되거든요. 네, 신경계를 적응하고 감각을 익히는 거. 이 두 가지가 이제 목적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1주에서 2주 정도 전에는 테이퍼링이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기존에 훈련했던 방식에서 점점 훈련량을 줄여가면서 회복을 해가지고 시합에 나가는 게 패턴인데 그렇죠. 열흘을 남겨놓고 한다는 거는 감각을 회복한다는 거 목표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네. 인터벌은 휴식 시간을 가지면서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거 있죠. 네. 그걸 통틀어서 그냥 인터벌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해석을 하자면은 장거리 훈련, 지속적인 훈련을 했는데 네. 휴식 시간을 정해놓고 빠른 속도로 반복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시합은 25m를 나가요. 네. 그럼 하루에 몇 미터 정도 하세요? 2,500에서 3,000 정도를 꾸준히 하고 있었어요. 지금 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만 나이 네. 40이죠. 스피드 향상 말고 네. 테크닉적에는 어떤 거를 좀 더 발달시키고 싶어요? 킥이요. 킥. 강습 때 보면 콤비네이션을 하거나 아니면 풀만 할 때는 인간치 가는데 킥만 할 때는 항상 뒤처지거든요. 킥을 할 때 금방 지치고, 그러니까 킥의 자세 자체도 문제가 있겠죠. 무릎 아래로만 이렇게 첨벙거린다든지. 강습 때도 인터벌을 할 때를 보면은 체력적인 한계치에 빨리 오는 것 같아요. IM 100을 한 2개 돌면 에너지를 다 쓴 느낌이요. 빨리 퍼져요. 천천히 하더라도요? 그냥 저 페이스대로 하면. 보통 이런 거는 코치들이 연습하는 과정을 보면서 혹은 시합하는 과정을 보면서 분석을 해가지고 분석된 그 요인을 스케줄에 포함을 시키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전적으로 제가 분석하는 게 아니라 얘기를 들어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본인의 가장 큰 취약점은 뭐라요? 수영장에서 항상 시합 인솔해 주시는 선생님 그분 말은 너무 급하다. 길게 가는 게 기본이고 그 길게 가는 걸 빠르게 돌리는 게 돼야 되는데 길게도 못 가면서 빠르게만 돌리려고 하니까 체력은 빨리 고갈이 되면서 스피드는 안 난다. 그 얘기를 항상 반복적으로 하고 계세요. 제가 대표님을 수영을 한 거를 본 게 한 1년 반 전이죠. 네, 그렇죠. 그때 습관이 아직도 계신 거네요. 그렇죠. 근데 저도 진짜 고치려고 하는데 특정 포인트에 되면은 진짜 까먹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앞으로 열흘 동안 네. 몇 번이나 훈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8번이죠, 8번. 네. 대회 전날에 그렇게까지 무리하진 못할 때니까 예. 7.5번? 일단은 네. 스케줄을 짤 때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짜야 되지만은 네. 지금 갖고 있는 정보만 가지고 짜기 때문에 100% 완성될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최대한 한번 짜볼 텐데 짜면서 스케줄을 보는 방법하고 어떤 용어 설명을 같이 좀 들어갈게요. 네. 저희 채널에서 스케줄 컨텐츠를 쭉 가지고 갈 거잖아요. 네, 네, 이제 그거를 위한 튜토리얼 영상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일단은 스케줄을 했을 때 이렇게 처음에 날짜랑 이제 제시가 되죠. 네. 그리고 이제 프리세트, 메인 세트, 포스트 세트가 있어요. 준비 운동, 본 운동, 정리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만 네. 100%는 아니에요. 왜냐면 프리세트 안에 워밍업은 기본이고 테크닉 연습이 들어갈 수 있고 매일매일 해야 되는 반복적인 연습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메인 세트에는 오늘 훈련의 목적이 들어가요. 그리고 포스트 세트에는
업다운이 네. 들어가기도 하고 또 말 그대로 매일매일 반복을 해야 될 훈련들. 네. 훈련이라는 거는 유지하고 강화가 있어요. 강화시켜야 될 거를 이 메인 세트에 넣고요. 유지시켜야 될 거를 프리하고 포스트 세트에 넣긴 하는데 이것도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네. 한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워밍업, 본운동, 그 다음에 정리운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케줄 짜는 거는 코치들마다 살짝 차이는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수영 용어는 어느 정도는 맞춰져 있지만 약간씩 다르다는 거 네. 미리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스케줄을 공개하거나 스케줄을 이제 지금처럼 작성해 줄 때는 이런 용어를 많이 사용하니까 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뭘 해야 될까요? 워밍업? 그렇죠. 워밍업을 해야죠. 네. 첫 번째 거는 우리 워밍업이잖아요. 네. 그러면 200짜리 2개를 하는 뜻이에요. 횟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네. 여기는 거리를 얘기해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주문이 되겠죠. 네. 예. 갈 때는 자유형, 올 때는 배영이라는 뜻이에요. 네. 종목을 얘기할 때는요, 보통 자유형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배영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평형은 약자로 그냥 BR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요, 접영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때로는 BU라고도 씁니다. 네. 근데 요거는 철저히 저 개인적으로 제가 편하게 표현하는 방식이니까 그렇게 네. 참고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종목을 얘기를 하는 거죠. 갈 때는 자유형, 올 때는 배영을 하는 얘기겠죠. 네. 그러면 네. 여기 또 주문이 들어가요. 스윙이라고 치죠. 네. 예, 그러니까 운동 형태는 어떤 걸 한다. 그러니까 아. 수영을 한다. 형태를 얘기할 때는 수영이 있고요, 네. 킥이 있고, 풀, 네. 그다음에 드릴 같은 게 있겠죠. 네. 근데 물론 이거 외에도 많아요. 많은데 이제 보통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갈 때는 자유형, 올 때는 배영, 수영을 해라. 네. 그리고 이제 오리발을 끼고, 네. 두 번째는 스컬. 감각 익히기죠. 네. 그렇죠. 보드를 끼고 스노클을 끼고 스컬을 해라. 네. 스컬도 대표님하고 저하고 약속이 되면은 스컬이라고만 얘기했을 때는 프론트 스컬을 하세요라고 미리 이제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거 형태가 뭐냐? 네. 워밍업으로 해라. 휴식 시간은 200짜리 하나 끝나고 20초로 쉬어요. 이게 워밍업. 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벌써 400 됐죠? 네. 킥이 많이 약하시다고 했어요. 그렇죠? 킥 연습을 조금 이제 들어가는데 25짜리 수영장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킥 연습을 50짜리 8개를 할게요. 할 수 있나요? 사실 8개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할 수 있죠. 근데 이것도 이제 방법이 있겠죠. 홀수는 스무스하게 가. 뭘로? 자유형, 킥으로. 네. 종목을 얘기하는 거고, 네. 이거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고, 네. 이거는 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강도를 얘기할 때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네. 이지는 그냥 말 그대로 최대한 쉽게, 스무스는 좀 부드럽게, 모더레이트라는 게 있어요. 네. 요거는 보통, 네. 맥스, 네. 최선을 다해서. 네. 이렇게 강도가 이지, 스무스, 모더레이트, 맥스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죠. 되게 주관적인 강도죠. 그렇죠. 예. 근데 객관적인 강도가 또 있어요. 심박수를 이용한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최고 기록으로 얘기하는 방법이 있고, 네. 여러 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심박수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BBM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이제 뭐냐면 비트 빌로우 맥시멈이라고 하는데, 네. 제가 50 BBM으로 하세요라고 하면은 최대 맥박수는 어떤 테스트를 통해서 정하긴 하지만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220에서 본인 나이를 빼보세요. 220에서요? 네, 180? 그렇죠. 네. 그럼 180이 본인 최대 맥박수라고 설정을 하는 거예요. 네. 물론 운동한 사람들은 더 많이 올라갈 거예요. 50 BBM이라는 뜻은 뭘 얘기하냐면요, 180에서 50개 낮게, 하트레이트로 따지면은 네. 130개로 네. 하는 얘기죠. 네네. 그렇죠. 이렇게 객관적으로 주는 방식, 그다음에 이렇게 주관적으로 주는 방식이 있다. 네네.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강도는. 이해했습니다. 예, 예. 오케이. 그럼 이제 스무스죠. 네. 그렇죠. 장비 필요할까요? 아, 제가 킥은 스노클을 끼고 안 끼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네. 스노클을 안 끼면 빨리 퍼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 스노클을 네. 안 끼고 해야 되겠네요. 뭐 그거는 네. 하지만 예, 주시는 대로. 예, 자세 연습하고 조금 같이 가기 위해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다가 보드를 네.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스노켈도 같이 한다. 네. 그래서 이제 미리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영상을 보신 분들하고 저하고 약속을 하면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걸 어떻게 하는 이제 알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처음 본 사람들은 이 용어를 다 알고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럼 일단은 갈 때는 이렇게 해라. 스무스하게 보드 어떻게 잡고, 앞에 잡지 말고 뒤에 잡고, 스노클 끼고 고개 숙이고, 네. 자유형 발차기로. 아, 저 50미 수영장으로 착각을 했는데 네. 25 수영장을 하죠. 네네. 그러면 개수를 좀 늘려야죠.
너무 많죠? 아. 한 12개 정도만. 12개요? 12개 정도만. 근데 저는 그 50이 예. 그냥 8개 50이면은 한 번에 그냥 왔다 갔다 해도 되잖아요. 네, 상관은 없죠. 네네. 그러면 뭐 다시 그 50m짜리 8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한 거와 조금 다르게 갔는데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네. 목적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네. 짝수에 있기 때문에. 네. 똑같이 프리, 키, 이번엔 맥스로 간다는 거죠. 장비는 똑같이 갈 수밖에 없겠죠. 네. 예. 여기에 이제 빠져 있는 게 뭐죠? 휴식 시간이죠. 네. 이제 언으로 시작하는 건 다 휴식 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50m니까 보통 그래도 스무스하게 가는 거는 10초에서 한 30초, 3초 이상 쉬는 건 좋지는 않아요. 네네. 몇 초 정도 사이클을 해야 본인한테 맞을까요? 본인이 몇 네. 초로 다니는지 네. 혹은 감이 안 올 때 가장 좋은 방식은 레스트예요. 아까 제가 20초 레스트 줬죠? 네. 여기서도 그냥 20초 레스트. 네. 홀수는 이렇게 하고 20초 쉬고 네. 그 다음에 짝수는 완전 맥스로 해야 되죠. 네. 이거는 이제 목적이 뭐죠? 완전 스피드죠. 네. 그러니까 휴식 시간도 충분히 가져주던가 아니면 회복력이 좋으면 이걸 하면서 회복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근데 아마 그 정도까지는 안 되니 네. 여기서는 약 40초를 쉬어라. 그러니까 이게 효과를 잘 보려면 네. 이런 디테일함을 좀 조절을 좀 잘 해야 되거든요. 원래는. 하지만 네. 지금은 대략적으로 한다는 거 네.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했습니다. 네. 근데 너무 이제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힘드니까 우리가 그냥 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좀 움직이면서 쉬는 게 좋을까요? 그죠. 움직이면서 쉬는 게 아무래도 심박을 조금 더 천천히 떨어뜨린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예. 보통 이렇게 맥스를 하면은 네. 내 다리에 젖산이라는 게 쌓일 거예요. 네. 이 젖산을 분해하는 거는 운동량도 약 40%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하는데 쉬는 거보다 50m 하나를 네. 그냥 스무스하게 네. 갔다 와라.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고 그냥 스무스예요. 네. 그럼 본인이 종목을 선택을 해서 네. 걷든 뭐 하든 상관없어요. 네. 선수들은 못 걷게 하죠. 그렇죠. 하지만은 네. 일반 분들은 걷든 뭐 하든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뭐 사이클이 없겠죠. 네. 언프리라는 거는 주어진 사이클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앞에 이제 워밍업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부족한 킥 연습을 했죠. 네. 이 킥 연습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맥스라는 거죠. 이 맥스가 제일 중요한 거고, 네.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정확한 자세로 이렇게 하고, 요거는 이제 회복 단계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25 하나 시합을 떼야 돼요. 25는 보통 16초 안에 끝나죠. 네. 그러니까 열흘 남았는데 체력을 키우겠다고 여기서 100짜리, 50m짜리 여러 개를 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열흘이 남은 이 시점에서는 네. 그렇게 의미가 별로 있지는 않겠죠. 그렇죠. 예. 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수영을 안 해버리는 것도 안 되죠. 왜냐면은 스프린트 같은 경우는 짧게 돌리는 거지만 그래도 길게 돌려놓고 그 다음에 짧게 돌려야지, 무조건 스프린트 해가지고 무조건 짧게만 하면은 근육이 짧아져가지고 오히려 더 빨리 되지가 않죠. 네. 그래서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체력이 어느 정도 되시니까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게 뭐냐면은 100m짜리 하나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25짜리 두 개라는 뜻이에요. 네. 이거를 몇 번? 4번 하라는 얘기예요. 100m짜리 하나면은 25 기준으로는 2바퀴를 돌라는 뜻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한 번에. 100m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은 뭐 이게 지구 형상의 목적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프리, 스윙, 네. 스무스, 이때 오리발을 끼면은 좀 더 쉬워지겠죠. 네. 이때도 사이클도 그냥 20초 네. 레스트로 들어가도 되고, 네. 힘드신 분들은 좀 더 네. 하고, 이때 중요한 거는 포인트는 25도이니까 여기에 지장을 줄 정도도 상관은 없어요. 네.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너무 힘들어서 얘를 빨리 못할 정도면 좀 더 휴식 시간을 가져가도 돼요. 네. 근데 20초 정도면 충분하시죠? 네. 충분합니다. 25 두 개를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리 팀으로도 할 수 있죠. 네. 그렇죠? 이것도 이제 맥스로 가죠. 그렇죠. 맥스로 가는데 얘는 패들까지 끼는 거예요. 그러면 손과 다리에 부하가 더 많이 가죠. 네. 근데 얘는 사이클을 좀 많이 가져요. 스피드 운동이니까. 네. 얘를 끼면 그래도 오리발 패들까지 끼면 한 15초에 가시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얘는 거의 뭐 1분 사이클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혹은 45초 레스트라고 해도 되고, 네. 혹은 40초 레스트라고 해서 네. 상관은 없겠죠. 네. 그렇죠. 이렇게 스케줄을 짜서 네. 얘를 몇 번? 4번 네 번. 한다. 네. 근데
얘 끝나고 이렇게 가로가 있는 거는요 한 번에 진행을 하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100자리가 끝나고 저걸 한 세트로 묶어서 하는 얘기예요. 네. 근데 요 가로 말고 요거에 있는 4세트는 어떻게? 저걸 4번 반복. 4번 반복이죠. 네. 그러면 휴식 시간도 여기서 주어지는 거예요. 4번 반복하는데 세트 간의 휴식은 어떻게 할 거냐. 네. 얘를 이런 가로 옆에 많이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레스트, 세트 간 2분 레스트. 네. 그래서 보통 제가 쓰는 용어는 세트 이렇게 제시가 되면은 완벽한 영어와 용어 조합인 거예요, 그냥. 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조합을 시키게 되면은 하나의 스피드 운동 훈련이 되겠지만 네. 이날은 뭐예요? 얘가 오리발하고 패드를 낀 장비를 이용한 훈련 스케줄인 거예요. 네. 근데 스피드 운동은요 장거리 훈련보다 장비를 좀 많이 이용하는 게 좋아요. 아, 그래요? 예, 이 스피드의 핵심은 끝까지 하는 거거든요. 네. 얼마큼 내가 빨리 할 수가 있냐 중요하거든요. 네네. 근데 아마 느끼실 거예요. 시합 때처럼 연습 때 하기 힘들어요. 아, 그렇죠. 그러면 연습 때 시합처럼 같은 고통을 주려면 네. 장비를 이용을 좀 많이 하죠. 그러면 여기서 예로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드래그 삭스. 그 양말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드래그 삭스라고. 네. 그런 걸 끼고도 할 수 있죠. 네. 핀 위에다가 드래그까지 끼면은 더 무거워지겠죠. 네. 근데 이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하를 줘버리고 네. 포스트셋으로 넘어갈 수는 있죠. 네. 이제 스타트 연습을 조금 해야 되겠죠. 그렇죠. 스타트의 구성 요소가 스트링라인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대표님한테 스타트 연습도 돼야 되니까 네. 이 정도 거리하고 설정을 하고 네. 다시 돌아가서 1 곱하기 15 네. 이 15m는 어떻게 할까?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제시를 이거 한번 해석해 보세요. 스타트를 해서 브레이크아웃 전까지 예. 최대한 스트림라인을 잡는 데 집중을 하고 아닌가요? 예측이죠. 그냥 어떻게 이 예측입니다. 단어 하나만 주고 하겠어요. 네. 보통 이렇게 주어지면요. 네. 스타트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유선형만 잡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아. 네,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그런 다음에 네. 두 번째는 20m를. 네. 20m라는데 얘는 무조건 빨리 하는 연습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이런 용어가 있어요. 릴렉스 스피드라는 거야. 네. 다이브, 그다음에 또 휴식 시간은 없어. 네. 그러니까 스피드의 핵심은 휴식 시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네네. 충분히 회복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을 때 시작하는 거. 요거가 이제 핵심인 거예요. 네. 그럼 릴렉스라고 하면은 스타트를 해서 브레이크아웃 한 다음에 20m까지 충분히 여유로운 페이스로 그쵸. 하라는 거죠. 요게 개념을 잘 아셔야 되는데 스타트하면 추진력을 얻죠. 네. 추진력을 얻어서 추진력을 이용해서만 수영을 좀 빠르게 하는 거지 네. 더 추가적인 힘으로 힘을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최대한 몸에 힘을 빼고 빠르게 하는 연습. 네. 그렇게 하는 게 릴렉스 스피드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그래서 얘는 왜 이런 훈련을 할까요? 스타트 때 발생한 추진력을 어떻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연습 아닐까요? 맞아요. 예, 힘을 최대한 빼면서 네. 효율적으로 스피드를 내리려고 하는 방법으로 이게 이용을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세 번째로는 25를 해야 했죠. 네. 이때는 뭐 이제 볼 거 없죠? 맥스로. 그렇죠. 네. 맥스로. 네. 이것도 휴식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네. 얼마큼 내가 할 수 있냐가 중요한 거고. 네. 그다음에 여기서 2세트 본인 체력에 따라서 바꿀 수도 있죠. 네네네. 그렇죠? 네. 아니면은 이 메인 세트에서 지구력 훈련도 좀 더 추가해서 하고 싶어. 네. 라고 하면은 여기 개수를 바꾸면 되죠. 그리고 세트를 좀 줄여도 되겠죠. 네. 그러면 지구력 훈련도 살짝 추가가 되면서 물론 네. 스무스니까 완전 지구력 훈련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나는 테크닉 연습을 좀 더 많이 한 다음에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렇게 설정을 바꿀 수도 있겠죠. 네네. 근데 이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고 열흘 남았잖아요. 네. 열흘 남았으니까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음. 과도한 지구력은 스피드를 다운시켜요. 네. 예, 그래서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훈련이 마무리가 됐으니까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이제 쿨다운이 있어야죠. 그렇죠. 쿨다운은 한 300 정도면 충분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쿨다운 할 때는 뭐 종목이든 뭐든 본인이 하고 싶은 할 수 있고 네. 이때 또 다시 쿨다운 하면서 스무스하게 발차기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본인의 테크닉 연습도 할 수 있고 예. 이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훈련량이 될까요? 400 일단 800 그 다음 여기가 154개니까 1400 한 2000 좀 안 되죠. 예, 2000 안 되는 스케줄을 이렇게
이렇게 완성할 수 있어요. 네. 그 쿨다운이 네. 쿨다운은 꼭 해줘야 된다라는 당위성이 있나요? 쿨다운 안 하고 뭐 바로 들어가서 샤워해도 당장은 티는 안 나겠죠. 네. 하지만 이제 이런 거 했을 때는 아무래도 근육에 손상이 오겠죠. 아, 그렇죠. 손상이 오기 때문에 해주시는 게 효과적이다. 물론 지금 저는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 건데 생리학적으로는 정말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예. 전 개인적으로 선수를 가르칠 때 워밍업 있죠. 네. 얘하고 쿨다운 시간을 먼저 확보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을 메인으로 잡아요. 왜냐면은 어쨌든 여기는 조절을 해서 목적 달성을 할 수 있지만 네. 결국에는 워밍업이 충분히 안 된 상태에서 훈련을 해봤자 훈련 효과는 떨어질 것이고 그리고 회복을 충분하지 않으면 어차피 나중에 부상이 오거나 다음날 훈련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 좀 예, 떨어진다. 무조건 메인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프리세트하고 포스트세트가 가장 중요한 거다. 아. 왜냐하면 프리세트에 테크닉 연습을 저는 많이 넣거든요. 네. 선수들 할 때는 네. 예, 많이 넣고 이렇게 조절을 하는 게 저희 방식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휴식 시간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네. 이렇게 뭐 제시할 필요도 없겠죠. 그렇죠. 이렇게 제시할 필요도 없겠죠. 네네네. 그렇죠. 이렇게 스케줄이 정해졌는데 네. 이것만 열흘 동안 계속 하기는 힘들죠. 요거를 빠르게 제가 네. 다른 사입의 스피드 운동을 다시 빠르게 해볼게요. 네. 11일 날 바로 다음날 운동할 수 있으세요? 아니면 13일 날 네. 운동한다 쳤어요. 네. 야 워밍업 뭐 똑같이 가죠. 이따가 저는 킥을 뒤에 한번 주려고 해요. 킥을 뒤에 주려고 하니까 여기 앞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은 네. 저는 테크닉 연습에 초점을 더 맞출 것 같아요. 네. 25 드릴 해라. 네. 스무스하게. 그리고 25 드릴 해라. 스무스하게. 똑같죠? 근데 다르게 줄 수 있죠. 어떻게? 여기서는 장비를 주먹 쥐고 주먹 쥐고 자유형 드릴을 하다가 네. 또 25는 50짜리 8개잖아요. 네. 그러니까 50짜리 8개니까 25는 주먹 쥐고 드릴. 네. 25는 그냥 노멀하게 이렇게 그냥 드릴을 줄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드릴도 약속이 되어 있으면 네. 상관은 없고 만약에 스케줄을 보다가 아 여기서는 드릴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아 테크닉 연습을 하는구나 라고 하고 이 드릴은 저는 선수들한테 일일이 한 명 한 명까지는 아니어도 종목별로 뭐뭐 해라고 주문을 해놔요. 네. 그리고 과거에 대표팀 있을 때는 그 한 명 한 명한테 어떤 드릴을 하라고 어느 정도 약속이 되었었어요. 아. 네, 그래서 이렇게 주어졌죠. 네. 그래서 드릴은 한 가지 원칙이 하나 있어요. 네. 드릴은 드릴에서만 끝나면 안 돼요. 이유는 뭐냐면은 드릴을 했으면 드릴에서 연습한 거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수영으로 또 다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25짜리 4개 있죠. 네. 그렇죠. 강도는 모더레이트로 얘도 한 20초 레스트로 이렇게 스케줄을 바꿔줄 수 있겠죠. 그저께는 이 운동을 했잖아요. 근데 네. 똑같은 운동하면은 반복이 중요할까요? 다양성이 중요할까요? 둘 다? 초보자일수록요. 네. 반복이 중요하고요. 그렇겠죠. 조금 예. 실력이 되거나 아니면 수력이 조금 몇 년 이상 되신 분들은 네. 다양성이 더 중요해요. 그러면 어쨌든 몇 년이 되셨고 네. 지난번에 훈련한 거는 이렇게 오리발 끼고만 훈련을 했었잖아요, 밑에서. 네네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오리발을 좀 빼는 형태의 훈련을 들어간다면은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50짜리로 들어가고 여기는 25를 4개를 들어갈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세트를 좀 줄여서 네. 50인데 여기서 수영을 하지 말고 킥을 들어가죠. 50짜리 하나를 스무스하게 네. 혹은 좀 강도를 주고 싶다 그러면 모더레이트로 바꿀 수 있고 네. 장비는 끼지 말고 그냥 보드를 네. 잡고 보도록. 그럼 이제 25 4개죠. 여기서 5 디디기 홀수는 25m예요. 홀수는 맥스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올 때 스윙을 볼 거거든요. 네. 그러면 장비가 보드 끼면은 저야 놓고 와야 되잖아요. 네. 놓고 와도 되겠죠. 뭐. 아까 오리발하고 훈련을 했으니까 네. 여기서 보드를 줄 거예요. 네. 이유는 있어요. 올 때 풀을 할 거예요. 그럼 아. 꼈던 보드를 그대로 잡아서. 잡아서 네. 이것도 맥스로 가죠. 네네. 힐 시간은 30초 정도. 네. 보통 맥스로 했을 때 수영 맥스하고 킥풀 맥스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네. 왜냐면은 수영 맥스가 맥바수가 더 많이 올라가고요. 네. 킥풀 맥스는 생각보다 맥바수가 많이 안 올라가서 아. 휴식 시간 좀 줄여도 상관은 없어요. 음. 예. 근데 이것도 항상 전제 조건은 뭐냐면 내가 예측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대표님 실력을. 네. 근데 휴식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 얼마큼 최선을 다할 수 있냐. 그 다음 세트에 그렇죠. 맥스가 다시 나올 수 있느냐. 약간 네. 그거가 기준이라는 거죠. 예. 예. 다시 나올 수 있냐. 네.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네.
이거 끝났으니까는 다시 포스트 세트로 들어가서 이때는 그냥 25짜리 4개를 할 건데 이때는 얘 수임이 되겠죠. 네. 야, 첫 번째는 70%, 네. 그 다음에 80%, 네. 그 다음에 90%, 그 다음에 100%. 이 얘기는 뭐예요? 4개잖아요. 네. 바이 1, 네. 하나씩, 하나는 70%, 네. 하나는 80%, 하나는 90%, 하나는 100% 하라는 얘기죠. 네. 뭘로? 다이브로. 네. 휴 시간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네. 이렇게 스케줄을 2가지 타입으로 짤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떠세요? 할 수 있으세요? 한번 해봐야죠.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킥이 약해서 항상 이제 다른 것들은 크게 걱정이 안 되는데 킥을 저렇게 막 8세트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거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8세트를 중간중간에 휴식을 넣고 한다면은 뭐 가능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경우 있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이 나는 저 스타일은 좋은데 네. 나는 이 운동량 너무 적어. 네. 그리고 나는 워밍업을 조금 많이 해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여기 개수를 늘리든 아니면 거리를 늘리든 뭐 이런 거를 뭐 이렇게 늘릴 수 있고 네. 세트를 늘릴 수 있고 네. 25짜리를 8개를 해버리고 여기를 2개씩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타입은 유지하되 본인 실력에 맞게 횟수를 조절해서 하면 되시고요. 네. 그 다음에 본인 수준에 맞게 시간을 조절하면은 하나의 포맷 갖고도 다양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짜주신 스케줄표를 바탕으로 이제 좀 궁금한 것들이 몇 개 네. 있는데요. 일단 가장 큰 것들, 이거는 아마 다른 분들도 비슷한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네. 자, 보면은 메인 세트에 지금 중요한 게 단거리 수영이라서 어떤 부하 운동을 좀 강조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런 장비들이 핀과 스노클은 많이들 가지고 계시지만 패들과 드래그삭스 같은 것들은 구비를 못 하신 분들이 많단 말이죠. 네.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만약에 내가 핀만 있다, 핀이랑 스노클만 있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세트의 개수를 올리는 게 맞을까요? 뭐 어떤 식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이 스프리트 연습에서 장비는요, 네. 자극의 다양성 때문에 장비를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A라는 패드를 껴야 돼, A라는 핀을 껴야 돼, 드래그삭스 꼭 껴야 돼가 아니고요. 네. 얼마큼 자극을 다양하게 줄 수 있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 수영장에서는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쇼핀 있는 사람이 있고, 롱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자극의 다양성이에요. 네. 장비에 아무것도 없다. 네. 그러면 주먹을 줬다 폈다 해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자극의 다양성 때문에 주는 거지. 네. 꼭 이 장비가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거는 네. 좀 더 전문적인 얘기예요. 네. 그래서 네. 생활체육 수준에서는 자극의 다양성만 주면 된다. 상황에 그러면, 맞춰서. 그러면 자극의 다양성을 주기 위해서 네. 또 이렇게 할 수 있죠. 이 스케줄을 변경시킬 수 있죠. 어떻게? 4세트잖아요. 한 세트는 패드만 끼고, 네. 한 세트는 오리발만 끼고, 한 세트는 다 빼고, 한 세트는 다 끼고. 이렇게 자극의 다양성을 줄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포스트 세트에 보면은 네. 이제 스타트 연습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스타트 연습도 데크에서 이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네. 그렇지 않은 상황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네. 그랬을 때 저 스타트를 어떤 식으로 좀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그냥 물속 출발로도 가능한 것인지 네. 아니면은 그냥 그 스타트 덱 없이 점프 다이빙 해서 연습을 할 수 있는 상황이면 그렇게 해도 될지, 그 부분이 사실은 저뿐만 아니고 이걸 보고 계신 분들이 저 부분을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왜냐면은 운동의 효과를 가져간다는 거는 몇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우선순위가 있죠. 네. 우선순위가 뭐냐면은 일단 거리, 횟수, 그 다음에 강도, 시간이거든요. 이것만 어느 정도 지켜준다면은 네. 그렇게 크게 벗어나는 훈련의 스타일은 아닌 거예요. 네네. 이거에 따라서 유산소냐 무산소냐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강도, 네. 강도와 휴식 시간에 의해서 유산소냐 무산소로 나누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충분히 그 상황에 맞게 변경을 가능하다는 거 첫 번째 잊지 마시고요. 퍼스트 세트에서 스트링 라인 하는 이유가 뭘까요? 물속에서 정확한 자세로 멀리 나가는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네. 중심을 잡으면서. 네네. 그러면 이게 다이브 할 수 있는 수영장이 아니다. 네. 그럼 푸시로 해도 되죠. 목적은 스트림라인 잡기. 스트링 라인. 네. 저항 안 받고 쭉 나가는 연습을 한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20m도 마찬가지예요. 네. 얘의 목적은 다이브를 해서 그 가속력을 유지해서 최대한 힘을 빼고 스피드를 내는 연습을 하는 네. 건데, 얘도 푸시로 바꿔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다이브 자체를 대체할 수 있는 연습이 있냐 없냐?
없죠. 없죠. 그거는 뭐 안타깝게 네. 없지만 다이브가 좋아지려면요. 첫 번째가 우리가 뛰어 들어가는 이 과정만 생각하시는데 다이브의 70%는요 물속 동작이에요. 그건 또 몰랐네요. 그쵸? 네, 점프만 생각했는데. 점프만 생각하시는데 네. 점프는 30%만 해당돼요. 이 다이브라는 개념 안에. 그래서 결국엔 다이브라는 거는 물속에 들어가서 빠져나오는 브레이크아웃까지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킬 타임, 다이브 이 영역에 들어가거든요. 네네. 영역에 들어가는데 뛰어 들어간 건 어쩔 수 없죠. 네. 하지만 이 물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 물속 과정은 충분히 연습이 가능하죠. 네네. 그래서 항상 연습을 하실 때 벽을 차고 나가실 때 들어가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 잠수해서 출발하는 거 있죠. 네. 네, 그런 방식으로 연습을 하신다면은 뛰어 들어가는 이 다이브 자체는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는 충분히 연습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대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만약에 저희가 이제 물속 동작으로 브레이크아웃을 연습을 한다. 네. 여기에서 돌핀킹 연습을 같이 추가를 해야 할까요? 돌피킹 연습도 가능하죠.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제가 제시해 준 거는 돌피킹 연습이 없죠. 네. 근데 만약에 돌핀킥이 너무 안 좋으시다. 네. 그러면 이 스케줄에서 요 네. 킥에서 여기서 저병발차기 연습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여기서 저병발차기 스케줄 넣어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뭐 이 메인 안에도 넣어줄 수 있고, 네네. 네, 여러 가지가 있죠. 되게 단순화시킨 거예요, 지금 스케줄은. 네네. 네, 근데 이제 선수들이 하는 스케줄은 좀 더 복잡하죠. 잠시 선수들 하는 스케줄을 보자면, 네. 제가 아까 잠깐 이렇게 해놨는데 복잡하죠. 낙하산도 네. 있는데 스펀지 끼고 그 다음에 막 이런 용어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300짜리 하나에 50짜리 두 개인데 네. 중간에 CG도 말고 하라고 하고 네. 중간에 주어지는 PB 퍼스널 베스트라 뜻이거든요. 그렇죠. 네. 예. 이런 뜻들이 10초, 8초, 6초, 4초 이런 식으로 주어지고 IM도 50, 100, 150 여러 가지 방식으로 되게 주문이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죠. 네. 예. 근데 이제 요는 이제 선수들이 직접 하는 스케줄이고, 네. 근데 이게 꼭 선수로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결국엔 생활체육의 과학화죠. 네, 예, 그렇죠. 예,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 자체가. 예. 와, 이걸 또 보니까 궁금한 게 생겼는데 이건 저의 체력 문제일 수도 있는데 예. 지금 여기 이 스케줄표를 보면 네. 처음에는 이제 PB 플러스 10초, 그다음에 8초, 6초, 4초로 점점 짧아지잖아요. 예.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저는 안 되거든요. 예. 점점 느려지는데 전문 스포츠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가능한 건지, 그러니까 본인이 페이스를 조절할 수가 있는 건지. 맞아요. 수영에서 능력이 좋은 사람과 능력이 낮은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네. 자기 페이스를 조절할 수 있냐 없냐예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은 자기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연습하는 게 수영을 잘하는 연습인 거예요. 아. 무조건 같은 페이스로 왔다 갔다 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고 네. 천천히 했다가 빨리 했다가 이렇게 페이스를 주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디센딩이라는 훈련이 있죠. 네. 디센딩, 프로그레시브, 빌드업 다양한 용어로 표현이 되는데 네. 이런 훈련을 선수들이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네. 본인이 본인 기록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때 잠깐 말씀하신 걸로는 본인의 심박수도 조절을 해서. 그렇죠. 심박수도 네. 조절을 해야죠. 본인이 네. 맞게. 경력이 좋은 선수와 경력이 낮은 선수의 차이점도 바로 이 부분에서 나요. 그리고 초급자 하신 분들은 천천히 하세요, 빨리 하세요, 똑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선수들이 3시간, 2시간 운동한다 쳤을 때 2시간 동안 계속 빨리 하냐? 그건 아니에요. 네네. 그 중에 70%는 천천히 하는 운동들을 많이 해요. 네네. 천천히 했다가 빨리 했다가 천천히 했다가 빨리 했다가 약간 그런 식의 패턴이 수영이 좋아지는 패턴인 거지. 네. 같은 속도로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오늘 목적이 똑같은 페이스로 1시간 수영하기다. 그러면 뭐 맞는 얘기지만은 네. 기본적인 거는 이제 강도 조절을 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지금 생활체육에서 가장 큰 부족한 부분이 강도별 수영을 하는 훈련 방법이 아직 없다는 거죠. 아. 지구력을 키우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 네. 스피드를 키우기 위해서 효과적인 방법이 딱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교과서적인 방법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아직 생활체육에는 스며들지 않았다는 거. 그게 스며드는 게 생활체육의 과학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코치님이 이렇게 스케줄표를 짜주셨는데 이거를 뭐 말이 열흘이지 거의 한 7, 8일 정도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빨리 요청드려서 체화를 시키고 대회를 나갔으면 좋았겠지만 요전에 또 장거리 대회가 있었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딱 요번 주부터 시작하는 거라 그래도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이 스케줄표대로 연습을 해서 4월 20일 날
단수로 대회에 나가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시고요. 네. 앞으로 이렇게 대표님하고 한 것처럼 네네. 이렇게 개인에 맞는 스케줄을 짜주는 커스텀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렇죠. 네. 저희 스튜디오에 오셔서 이제 출연하실 수 있는 분들 위주로 해서 본인이 뭐 단기적인 목표가 있든 아니면 중장기적인 어떤 수영에 지향하는 바가 있든 이런 것들과 함께 좀 사연을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스케줄표를 만드는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 이제 아마추어 수영인들은 특히 자유 수영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좀 참고할 만한 가이드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가이드를 이렇게 컨텐츠로 만들면서 아, 나도 저분이랑 수력이 비슷한데 나도 저분이랑 약간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좀 보강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늘려가야겠구나 라는 컨텐츠를 좀 만들고 싶으니까요,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짤 수 네. 있게 잘 한번 해볼 테니까 네. 100%는 아니에요. 스케줄이라는 거는 선수들 가르칠 때는 오랜 시간 지켜보면서 네. 거기에 맞게 분석을 하는 거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게 앞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한번 해볼 테니까 네. 좀 기대해 주시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스케줄 짜는 콘텐츠가 저희 채널이지만 저도 약간 기대가 되는 예. 부분이어서 좀 요 콘텐츠가 좀 잘 정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